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네요. 다시 또 코스피가 0.3%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현선물 좀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좀 상승세로 다시 전환됐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오후까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오늘 일단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 변동성에 또 하나의 파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미국의 뉴욕 시장 게임스탑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공매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헤지 펀드가 싸우면서 불꽃이 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도 한 판에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움직임,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영주 소장님께 자,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지금 어디까지 일단 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금지가 될 것인지 이야기들 어디까지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미국의 이런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3월 15일 날 재개입니다. 그쵸. 이거가 지금 현재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6월 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공매도 허용하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3월 15일 날 재개고 조만간 정부가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정 발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단은 과도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공매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얘기 이런 논쟁을 해봤자 지금은 시간도 짧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일단 공매도가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허용은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지 이제 시기다라는 점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따를 것이냐 홍콩 방식을 따를 것이냐 미국 방식을 따를 것이냐 일본 방식을 따를 네네.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좀 답답하죠. 그동안 정부가 뭐 하고 있었길래 지금까지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득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려 1년여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공매도가 일단 개인들에게 있는 약간 어느 정도 허용이 좀 넓어지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매도를 찬성하던 반대를 하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개인들이 그동안 불필요하게 불공정을 좀 당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점들은 일부 허용이라든지 전격 허용이라든지 되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셀트리온의 움직임이라든지 게임스탑의 움직임들인데 일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공매도 헤지펀드 세력과 싸운다. 첫 번째는 과연 자금력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자금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서로 자금력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불공정 시비가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누가 주도해서 하게 되면 이건 불공정 거래가 됩니다. 통정 매매가 되고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공매도가 발현하지 못하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단순하게 게임스탑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헤지펀드를 꺾어서 공매도 개인들이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손을 안 대고도 이긴 예를 들어야 된다. 오히려 테슬라 예를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들이 대략 400억 달러를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세를 때렸지만 그걸 누가 으쌰으쌰해서 올리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 그런 것들을 본 펀드 매니저와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네. 자연스럽게 공매도 세력들이 나가 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공매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공매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항 속에 좀 숙적을 넣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다른 생물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네. 저는 공매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에 있어서 공매도가 있어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증시에 있어서 CEO들을 긴장하고 CEO들이 우리 회사가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에서도 이 레딧이라는 이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이 공매도 게임스탑과 관련된 인증샷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런 운동이 커졌는데, 이거를 처음 주도했던 사람도 자기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 회피성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국의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게임스탑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화제와 이슈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공매도와 관련하면은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신경 쓰실 분들이 셀트리온 주주 분들이실 겁니다. 공매도가 그동안 한참 중지되어 있다가 이제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매도가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움직임, 다음 타겟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3월 중순경에 공매도 재개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매도를 경제적 요인과 또 정권 거래상에서의 개념으로만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이것이 대두되느냐?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지 않는 양상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1,000만 이 개미 투자, 개인 투자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벌써 청와대 국민청문을 통해서 20만 명 이상이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청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서울의 주요 지점들을 통해서 이 공매도 금지 지금 홍보용 버스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애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절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이 호소일 뿐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세 가지의 문제점이죠. 첫 번째로는 거래의 불공정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자유로운 거래가 상당히 보장되는 반면에 개인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매도가 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도 시장 조성자들은 작동됩니다. 이 공매도를 통해서 가장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셀트리온이죠. 삼성전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에도 쏠려 있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누가 그럼 수익을 가져가느냐?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피땀 흘려서 투자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공매도를 시다는 기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 이것이 그동안 그렇다면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유지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전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개선됐느냐,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옳고 그르냐의 차원을 떠나서 공매도라고 하는 거래 시장에 누구나 함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적어도 이번에 이것만큼은 고치겠다는 것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공매도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면 고쳐야죠.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바뀔 상황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이제 공매도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미리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일단은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동성 확대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아무거나 대놓고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매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호소를 하시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네.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풍문으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조합해서 산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지 않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조금 당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간단히. 오히려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2008년에도 그렇고 2011년 유로존 위기 때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는데 일정한 시간,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이후에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걸 못 참고 개인 투자자들이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게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갖고 시간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재개와 관련된 결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